제가 저번 주에 종강을 했어요. 다른 분들도 종강을 하셨겠지만 저도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강을 하면 방학이 되면 영상을 좀 더 많이 자주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방학 동안 또 해야 할 게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던 제가 읽고 있던 책을 읽어드릴 건데 아직도 다 못 읽었어요. 그때 찍었던 게 그래도 꽤 됐던 것 같은데 아직도 다 못 읽었어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였지? 어디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이게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고 어떤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신마비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 약물 치료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약물은 옆에서 거두는 역할뿐이고 결국은 환자 본인의 재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다. 전신마비의 환자가 오랜 시간 노력해서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엄지발가락을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환자는 낙담하지 않았다. 엄지발가락의 작은 움직임을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무릎에 힘을 주는 것이었다. 처음 엄지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됐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엄지발가락을 통해 자신의 노력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포기하지 않고 무단히 노력했고 또 언제부터는 발을 허공을 향해 조금 들어 보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은 손, 그 다음은 상체 순으로 지겹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견뎌냈고 오랜 노력의 시간을 통해 그는 이제 보통 사람처럼 거리를 거닐며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오랜 재활 시간 동안 미리 낙담하거나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그는 지금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시련에 상처가 깊어서 꼼짝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 나만 혼자라고 느낄 때,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누구의 위로도 자신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지는 않으며 훌훌 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프지 않던 시절로 바로 돌아가기도 쉽지 않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엄지발가락 하나를 움직여보는 것이다. 발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여보고 잘 움직인다면 그것을 현재의 희망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한꺼번에 모든 일이 해결될 수는 없다. 아주 작은 희망을 가지고 아주 조금씩 움직이면 된다. 한 번에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마라. 아주 조금씩 다시 희망을 찾으면 된다. 언제든 희망을 잃지 마라. 엄지발가락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진다면. 내 주변에는 재능은 넘치는데 그 재능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여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마땅히 펼치지 못하고 세월에 밀려 점점 그 빛을 잃어가며 사는 이들이 꽤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가 의심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과신해서 망치는 경우도 많지만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점점 빛을 잃어가며 소멸한다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이로서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자면 프로야구 선수 중에도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꽤 많은 선례가 있었다. 몸을 푸는 불펜에서는 150km가 넘나드는 강속구를 포수 밑으로 잘 꽂아 넣다가 막상 마운드에 올라가서는 구속도 현저히 줄어들며 평범한 공으로 제대로 된 스트라이크도 못 던지고 볼만 남발하다 주변의 기대와는 달리 씁쓸한 모습으로 마운트에서 내려오는 이른바 불펜 선동열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타자들도 2군 경기에서는 1군으로 올라가기 위해 함께 경쟁하는 동료들과
격이 다른 스윙으로 연일 홈런을 쳐대다가도 막상 1군에 올라와서는 상대 투수의 이름값에 눌려 제대로 된 스윙 한 번 못하고 삼진으로 물러나 다시 2군에 내려와 2군 이승엽이라는 애칭으로 역시 쓸쓸히 프로에서 퇴장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봐왔다. 겸손은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 좋은 미덕이다. 하지만 그 겸손이 지나쳐서 자기 비하에 이르고 그로 인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빛을 잃어가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슬픈 일이다. 큰 무대에 발을 들이고는 떨다가 기회를 놓친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 중대한 범죄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넌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감정도 물건처럼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을 매일 현찰로 살 것이다. 연말 정산을 위해 물론 현금 영수증도 발행받고 그리고 매일 행복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 돈으로 희망이라는 적금도 조금씩 부을 예정이다. 그렇게 미래는 희망으로 오늘은 행복으로 살 것이다. 감정도 물건처럼 살 수만 있다면 고통과 슬픔은 무이자 12개월로. 농구를 잘하고 싶은데 농구를 못하는 것은 너의 죄가 아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것 또한 너의 죄가 아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도 죄가 될 수 없다. 죄가 될 수 있는 한 가지는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아이가 시험을 봤다. 미술은 100점, 수학은 25점을 받아왔다. 당황한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손을 끌고 학원으로 달려가 수학 교실에 등록했다. 자신의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을 수학 교실에 쏟는다. 난 궁금하다. 미술이 100점인 아이가 왜 엄마의 손에 이끌려 재능이 없는 수학 교실에 앉아 있는지가 말이다. 내가 아이의 엄마라면 미술학원에 보내 100점 맞은 재능을 꽃피우게 할 것이다. 왜 부모들은 자꾸 100점을 버리고 25점을 선택하는 것일까?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친구가 있다. 냅둬, 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래. 물론 내 삶이 아니고 그의 삶이니까 그가 어떻든 내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재능이 넘쳐나는데도 방치하며 사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무척이나 아쉽고 안타깝다.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재능이기에 그렇게 쉽게 자신의 재능을 내동댕이 치듯 말하는 그를 쳐다보는 내 눈은 시장 좌판에 아무렇게나 깔려서 누군가에게 팔려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죽은 생선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다.
바다를 헤엄쳐야 할 녀석이 죽은 몸으로 시장 저판에 널려있는 모습은 안쓰럽다. 죽은 물고기만이 물살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예전부터 나는 누군가가 멀리 떠날 때마다 작별의 선물로 나침반을 선물하곤 했다. 문방구에서 흔히 살 수 있는 나침반을 선물했던 것은 아니었고, 발품을 팔아가며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뒤져서 찾아낸 꽤나 예쁘게 디자인된 나침반들이었다. 대부분의 선물은 다 기쁘다. 물론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준 사람도 기쁜 것이 선물이다.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선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받고 나서 이 선물을 다시 내게 왜 주었는지 의아한 기분이 드는 선물도 있다. 내 나침반 선물이 그랬을 것이다. 많고 많은 선물 중에 왜 나침반이냐며 반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침반을 넣은 네모 상자 안에 손글씨로 적은 작은 편지를 동봉했다. 어디에 가서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지 말고 살아. 길을 잃었거나 가던 길이 너무 힘들면 내게 다시 돌아와도 괜찮아. 이 나침반은 너에게 방향을 알려줄 것이고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는 길도 가르쳐줄 거야. 많은 사람이 내게서 떠나갔다. 그 중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게 나침반을 선물로 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사이가 나빠져 마음부터 멀어지며 내게 선물로 나침반을 받지 못하고 떠난 이도 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내 나침반의 바램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엉뚱한 곳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난 많은 사람들에게 나침반을 선물했지만 누군가에게서 나침반을 선물로 받은 기억이 없다. 스스로에게 나침반을 선물한 기억 또한 없다. 먼 길 떠나는 이에게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선물했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그 선물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나침반을 선물로 주며 길 잃지 말라고 당부했던 말처럼 나는 길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일까? 내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어느 곳인가? 가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는 길 위에서 헤매고 있다. 당신이 너무 그리운 날에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미동 없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 당신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다. 당신이 너무 그리운 날에는 눈을 감는다. 눈을 감고 미동 없이 있으면 어둠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내 잠이 온다. 늙은이 눈을 감으면 잠이 온다. 욕심만 늙어야 하는데 그리움도 늙어버렸다. 요즘 유행어처럼 꽃프다. 그림은 언제 완성되는 거죠? 젊은 화가가 나이 든 화가의 그림을 보며 물었다. 그 질문에는 그림이 대답해 줄 거야. 내가 미리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성과들이 그래. 끝이 언제인지
완성이 언제인지는 그 성과물이 자네에게 알려줄 거야. 그때까지 자네는 묵묵히 계속해 나가면 되는 거야. 미리 알 필요도 없는 질문들로 스스로를 지칠 필요는 없으니까. 존경이란 성과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해 기나긴 시간 동안 노력해온 그 과거의 시간에 대한 존경이다. 그래서 우연히 쌓아진 성과물이나 누군가에게 쌓아놓은 반석 위에 조그만 성과물을 얹어놓고 으스대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삶은 조금 민망하다. 이 생의 삶이 끝나면 천당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데 내 삶은 천당에 가기에는 조금 민망하고 지옥에 가기에는 조금 억울하다. 살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저 길이 맞는지 늘 헤매던 나는 죽어서도 천국과 지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것 같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또 혼이 날 것 같네. 약속 시간에 늘 늦는 사람이 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하는 변명도 늘 비슷하다.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전철을 탈 걸 그랬어. 답을 알고 답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투덜댄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할 때 내 차의 속도를 높이지만 않는다면 내 앞길은 언제나 막히지 않는다. 속도를 줄이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느껴라. 정해진 시간에 어딘가에 꼭 도착해야 한다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출발해라. 최근에 신종범죄가 발생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데 총 비용이 35원이 든다. 상품으로 치자면 10원짜리 상품을 만드는데 3.5배의 비용을 지불하고 만드는 셈이다. 이 점을 악용해서 10원짜리 수천만 개를 사들이고 그것을 녹여서 구리로 만든 후 되판 일당이 잡힌 것이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아이디어도 좋고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신종 범죄였다. 우리들의 인생은 10원짜리 동전과 같다. 10원어치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겨우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은 10원 미만의 가치이다. 살면서 몸으로 얻은 교훈이니 분명하다. 35원쯤의 노력을 해야만 겨우 10원어치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10원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이 들어 생긴 노안이며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을 오랜 지인처럼 여기면서 친하게 지내며 사는 나이지만 나이가 들며 생겨난 그 밖에 크고 작은 아픔을 병명까지 나열하며 나보다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더 아프다며 외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물려줘서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고. 또 어떤 연명할 놈들은 짐짓 슬픈 눈으로 젊은이들에게 되지도 않는 위로를 건네곤 하지만 짱구를 아무리 굴려보아도 위로인지 놀리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리고 100년 전에도 모든 청춘들은 치열했고 단 한 번도 녹록했던 청춘은 없었다.
청춘을 통과하며 생을 토론하며 치열했고, 취업하기 위해 치열했고, 사랑하며 치열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치열했다.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지만, 난 대학 시절이 가장 치열했다. 당시에 난 명확한 꿈이 뭔지 모르면서도 꿈을 위해 그림을 그린다며 일주일에 반 이상을 밤을 새워가며 그림을 그렸다. 분명 물리적으로 힘든 것이 당연했지만 난 힘들다고, 아프다고, 치열하다고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행복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무엇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밤을 새워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며 행복했다. 취업을 위한 일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무엇이 되고 싶다는 명확한 생각도 없었을 때였지만, 분명 그때의 난 가장 치열했고 행복했다. 청춘이어서 아프다는 젊은이들에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가 버겁다는 청춘들에게,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렵다는 취업 전선에 선 이들에게 지금 얼마나 치열한지 묻고 싶다. 지금보다 더 살기 어려운 그 어떤 시대에도 잘 살아내던 사람들은 늘 존재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제 그만 징징대기를 바란다. 진짜 치열했던 사람들은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느낄 사이마저 없었다. 그 모든 치열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비로소 마음의 안정감이 들 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문득 알게 된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임을 깨닫고 미소를 짓게 된다. 싸워라. 너는 한 번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이겨서 승리를 쟁취한 적이 있었는가? 위로는 경기가 끝나고 링에서 내려와 들어도 된다. 내겐 세상이 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